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 카지노가 오는 11일에 문을 엽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LT 카지노보다 영업장 면적이 4.5배나 늘어났는데요.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등의 해소 방안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3층에 들어서는 카지노. 오는 11일 개장을 앞두고 장비와 기기, 시스템 점검이 한창입니다. 영업장 면적은 기존 LT 카지노보다 4.5배 늘어난 5,367제곱미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와 신화역사공원의 람정 카지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게임 테이블과 슬롯 머신 등 게임 시설은 409대, 큰 손들을 위한 VIP 룸도 마련됐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연간 관광진흥기금 500억 원 납부를 목표로 영업하고 지역사회공헌 사업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역 상생을 위해 최대한 쓰여질 수 있도록 1등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카지노 이전 허가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민과 청년, 장애인 의무 고용과 주거권과 학습권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 대책 등을 부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에 불과해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붙여서 통과를 했지만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돼도 뾰족한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시민적 감시. 호텔에 이어 카지노와 분양형 호텔까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교통이나 하수처리 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가 큰 상황. 국내 첫 도시명 복합 리조트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경제적 효과만 내세울 게 아니라 도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그제와 어제도 2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150명으로 늘었는데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사회 방역망까지 뚫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일청사 별관의 한 사무실. 근무 시간이지만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이곳 부서장인 서기관 A씨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것은 그제 저녁. A씨의 가족이 의심 증상을 보여 함께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료 직원 8명은 격리 조치됐고 사무실이 위치한 청사는 긴급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료 직원 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진을 받으셨다고 해서 지난번 어린이집도 그렇고 해서 지금 공직사회도 또 모수산업 또 아래층에 같은 건물에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A씨 확진 여파는 제주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지난 4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예산 심사가 예정됐던 예결위 회의는 임시 중단됐고 긴급 방역이 진행된 회의장은 텅 빈 채 의사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했던 도의원 8명과 유해 직원 등 20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고 함께 자리했던 제주도청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33명도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제주도는 주간정책회의마저 열지 못했습니다.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와 주변에 머물렀던 공직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검사를 받은 제주도 간부 공무원 3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이어서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도정과 의사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처럼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만치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인데요. 이달 들어 엿새 만에 벌써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뒤에도 좀처럼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제주도가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01명. 유흥주점과 어린이집, 직장과 일가족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확진자 수는 7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6.14명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확진자의 95%는 제주도민, 70%는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이었고 21%는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병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3을 기록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미 확산됐는데도 거리 두기를 뒤늦게 격상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였던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 인원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2단계 내에서 좀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형 2단계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과 카페 모두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정부의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고 나머지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제주도민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과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 이도 1동에 있는 KT, KB 중앙로점에서 근무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시간 방문자들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대리점의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함께 근무한 동료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 소속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역을 다녀온 선수단 직원 2명이 각각 지난 3일과 5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외국인 선수 2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FC는 다음 달 25일까지 경기 휴식 기간이어서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캔과 페트병 수거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캔과 페트병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최근 대당 3천만 원이나 되는 캔 페트병 인공지능 수거기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매달 45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재활용 봉투 비용과 비교하면 효율적입니다. 더욱이 수거 처리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24대를 설치했고 다른 자치단체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 같은 수거기를 통해 캔과 페트병 1270만 개, 25만 4천 톤을 수거했고 이를 수거해준 시민들에게 9,7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캔과 페트병을 압착하는 과정의 소음과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의 악취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수시는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민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고 선별하는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쓰레기도 돈이 되고 재활용도 놀이가 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AI가 탑재된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자동 수거 시스템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카페나 커피숍 등에서 방문 판매용으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과 비닐컵을 회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쓰레기 배출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작지 않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주 지역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제주 지역 REC 정산 방식을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 단가인 시간대별 SMP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REC 대금은 육지와의 전력 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 평균 SMP를 적용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햇살도 강한 데다가 고온다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제주시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쌓이면서 이 영향으로 비가 오는 건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 산지에는 5에서 20mm 정도 오겠고요.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남서부 지역은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이 페인 현상으로 북부 지역이 가장 덥겠고요. 남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은 25도로 지역별로 기온차가 조금 있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m에서 2m로 낮게 일겠는데요. 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에 제주 남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낮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희룡 지사의 7월 사퇴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 일정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희룡 지사의 정치 일정에 맞춘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을 즈음해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이 건축계획심의에서 세 번째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건축물 높이와 개방지수를 고려해 111동 건물에 대해 재계획을 수립하라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도주공아파트 2, 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에 지상 14층 13개 동 877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 퇴영마의 말고기 시장 격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동물용 의약품 투약 후 휴약기간 안에 경주마를 도축 및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마필에 대해서는 열 처리하고 나머지 경주 퇴영마는 비육한 뒤 애완동물용 먹이로 활용하는 퇴영마 말고기 시장 격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1곳인 전문 인증점을 20곳으로 늘리고 가공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제주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이 내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열립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하루에 34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1,0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공한 뒤 2024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체계 확립에 유효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국민들의 관광과 휴양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제안에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만 60세에서 64세 사이 어르신 4만 7천여 명 중 사전 예약한 3만 7천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도내 의료기관 145곳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접종하고 있는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5월과 6월 대상자 10만 8천여 명 중 81%인 8만 7천여 명이 6월 말까지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돼 제주 해군기지 등 도내 군장병 1,500명은 오는 15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